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의대 조명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신증후군의 치료와 부작용입니다. 내용은 처음에 치료를 왜 해야 되니까 어떠한 목적을 제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치료할 때는 어떠한 주의 사항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치료제로 쓰이는 약제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집에서 그럼 소변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료의 목적입니다. 치료의 목적은 당연히 신장이 건강하게 계속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 그러면은 신장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는 단백뇨의 양을 줄이는 것이 신증후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여러 가지 약제를 통해서 단백뇨의 양을 줄이려는 시도를 할 텐데 주의해야 될 점은 약제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는 최대한으로 하면서 약제에 의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테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상의를 잘 하셔서 의료진의 말에 따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조미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신증후군 치료의 이제 알고리즘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릴 약제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하게 되는 스테로이드가 여기 있고 그 외에 그 스테로이드 반응성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제들이 쪼끔씩 다른데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을 때 쓰는 그런 사이클로스포린이나 타크로리무스 그리고 혈압약 같은 것들 그리고 스테로이드에 반응을 하는데 재발을 어떻게 하는지 그럼에 따라서 이제 2 차적으로 추가하는 2차 면역 억제제들이 있는데 면역 억제제들 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마이코페놀레이트, 리투क्시막 그리고 사이클로스포린이나 타크로니무스 같은 칼슘닌 억제제 같은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약제들의 인제 제일 중요하신 게 제일 관심 있으신 게 그럼 언제 약제를 써야 되고 그럼 약제를 쓰면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으니까 어떤 걸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같이 사용하게 되는 고혈압제나 이뇨제, 알부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그냥 가장 좋은 첫 치료제입니다. 그 치료를 보면은 사실 신종근 치료는 그 환자마다 좀 다르게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디에나 항상 정해지는 것은 첫 번째 치료는 스테로이드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은 어 보통 환자 중에 한 85% 정도에서 4주 안에 단백뇨가 없어지는 반응에 도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카이코트 많이 복용하시는 약인데 카이코트의 약통을 제가 잠깐 갖고 왔는데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이 약이 이름을 굉장히 이렇게도 소론도라고도 불렀다, 프레드니솔론으로도 불렀다 이렇게 이름을 다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제약회사에서 이 데플라자코트라는 그런 성분을 갖고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 약을 만들었고 그 약의 이름을 칼코트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칼코트라는 약은 데플라자코트로 만든 약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약이고 소론도라는 약은 프레드니솔론으로 만든 약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프레드니솔론하고 데플라자코트 둘 다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그 형제 같은 약입니다. 그러니까는 스테로이드의 일종인데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링이 4 개가 있는 유기화합물을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여기만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형제 같은 약이고 그럼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둘 중에 무슨 약이 좋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어 그냥 "아직까지는 비슷한 것 같다. 약 효과나 부작용에는 크게는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쪼끔 더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프레더니솔론은 한 알에 5 밀리그램이고 블라자코트는 한 알에 6 밀리그램인데 두 가지는 5 밀리그램, 6 밀리그램 똑같은 약이 똑같은 용량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레드니솔린이나 블라자코트 같은 스테로이드를 처음에 투약받을 때 어떠한 스케줄로 투약을 받는지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진단을 그러니까 신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은
적정 용량을 투약하게 되면 적정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계산하면은 몸무게 2.5 킬로에 한 알, 그다음에 25 킬로그램이면 열 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매일 복용을 합니다. 매일 언제까지 복용을 하냐면 4 주나 6 주, 4주 복용을 할 수도 있고 6주 복용을 할 수도 있는 이렇게 복용을 하고 복용을 하고 나서 단백뇨가 없어졌다고 하면은 그 뒤에는 이렇게 용량을 좀 줄이게 됩니다. 줄이고 그리고 나서 매일 먹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격일로 하루 건너 하루 또 4 주나 혹은 6주 먹고 약을 그다음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바로 끊는 경우도 있고 쪼끔씩 뭐 8 알을 4 알로 줄이고 2 알로 줄이고 이렇게 줄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좀 이해하시기 쉽게 달력으로 보면은 뭐 3월 초에 인제 신증후군이 딱 예 증상이 나타나서 진단을 받고 이제 3월 11일 오늘부터 만약에 치료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어 맨날 12 알씩 30 킬로니까는 12 알씩 약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약은 아침에만 한꺼번에 복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뭐 2 번, 3번 나눠서 복용하시는 경우들도 경우에 따라 있습니다. 맨날 복용을 해 갖고 이렇게 맨날 아침마다 만약 복용을 했다. 4 주가 됐는데 중간에 단백뇨가 인제 없어졌다. 없어지면 4 주를 쓸 수도 있고 2 주를 더 쓸 수도 있어요. 2 주를 더 쓸 수도 있고 약을 쓰고 그다음에는 8 알로 이제 약을 줄이고 나서 하루 건너 하루 이렇게 약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4 주나 6주 정도 둘 다 가능하고 약을 먹고 그 뒤에 약을 끊거나 아니면 뭐 4 알 2 주, 2 알 2주 뭐 이런 식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치료가 잘 되면은 가장 좋겠지만은 이제 많은 환자들에서 재발을 하게 됩니다. 치료가 잘 되다가 약을 끊고 잘 지내다가 또 뭐 감기가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일로 재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쪼끔 투여 방법이 바뀝니다. 바뀌는 거는 어 처음에 먹는 약의 기간이 좀 바뀌게 됩니다. 적어 놓기로는 단백뇨가 음성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이게 제가 단백뇨 관해되었다고 전문용어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정의에 맞게 3일 이상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단백뇨 그러니까는 그 스테로이드 양을 줄이게 됩니다. 똑같이 되려고 좀 보시면은 잘 지내다가 갑자기 3월 9 일부터 단백뇨가 3 단계 나오기 시작했고 9 일, 10 일, 11일 이렇게 단백뇨가 나오면은 3일 이상 3 단계 이상의 단백뇨가 나왔기 때문에 신증후군이 재발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치료를 재발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를 하게 되겠고 치료는 똑같이 30 킬로그램이니깐 12 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를 맨날 맨날 12 알을 먹다 보니 다행히 단백뇨가 이렇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14 일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앞에 또 설명 들으셨던 대로 3일 연속 플러스 마이너스 이하가 나오면 관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관해가 됐기 때문에 인제 이번에는 이 스테로이드의 용량을 빨리 줄이게 되는 거고 8 알로 앞에와 마찬가지로 격일로 하루 먹고 하루 쉬고 4 주간 먹고 그 뒤에는 또 앞에와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 인제 감량을 4 알, 2알 뭐 이런 식으로 감량을 해서 이걸 끊게 됩니다. 이렇게 스테로이드가 신종에서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누구나 사용하는 첫 번째 약이고 굉장히 좋은 약인데 안타깝게도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부작용은 눈으로 보이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부작용도 있고 눈으로는 잘 몰랐는데 검사를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부작용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키가 크는 속도가 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몸무게가 많이 난다든지 몸무게가 증가한다든지 아니면은 외모가 변한다. 외모 변화는 다양한데 보통 얼굴이 쪼끔 이렇게 동그랗게 바뀌고 배도 나오고 배에 막 보라색 줄이 생기고 배가 트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피부도 여드름이 많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얼굴과 몸에 뭐 털이 많고 머리가 쪼끔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외모가 쪼끔 변하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변하는 사람들도 약 먹는 동안 이렇게 속쓰림이 있을 수가 있고 약 먹는 동안 기분이 막 굉장히 흥분했다가 또 막 조용해졌다가 과잉 행동을 하기도 하고 잠을 잘 못 잔다
하는 이런 심리적이거나 그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면역력 저하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몰랐는데 검사를 해 봤더니 알 수 있는 부작용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뼈가 어린 나이인데도 뼈가 약해지는 경우 그리고 눈에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스테로이드 오래 쓰면은 보고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뭐 모든 사람한테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가장 사실 관심이 많은 게 앞에 세 가지가 될 텐데 뭐 키가 잘 안 크고 몸무게가 많이 늘고 이런 것들은 제 뒤에 양은미 교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이건 좀 넘어가겠고 외모의 변화는 대부분은 약을 중단하면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단 관리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는 동안 속쓰림이 있다고 하면은 같이 그러니까 소화제 같은 제산제를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있겠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손위생을 잘하고 예방 접종도 잘해야 됩니다. 독감 접종은 항상 가족들과 같이 다 맞으셔야 되겠고 해부균 접종도 일단은 다 하신다고 앞서 말씀드렸고 혈압 상승이 하는지는 병원에서 꼭 체크하셔야 되고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약을 먹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고혈압제를 먹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고혈당증이 알기 위해서는 골밀도 검사를 1 년에 한 번 정도 시행해 볼 수가 있고 골밀도가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비타민 D, 칼슘과 같은 약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로이드 장기간 복용한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해서 백내장이 생기는지 빨리 진단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개 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약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싶고 그래서 뭐 또 오래 사용하고 싶고 근데 그렇게 되면 부작용은 더 늘 것 같고 그러면 약을 좀 빨리 줄이는 경우도 사실 환자분들 중에 종종 있습니다. 집에서 괜찮은 것 같아서 약을 줄였다. 임의로 줄였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약을 함부로 줄이면은 관해가 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재발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을 복용하실 때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효과는 최대한하고 부작용은 최소화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펄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고용량 스테로이드는 어떻게 어떠한 경우에 쓰냐면은 보통 4주 이상 스테로이드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백료가 계속 나올 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주사약으로 어 메틸프레드니솔론이라는 이것도 스테로이드 종류입니다. 이런 약제를 사용하고 한 3 시간에서 4 시간 정도 쓰게 되는데 고용량이라고 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먹는 양의 한 10 배, 10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용량이고 그 정도 용량을 주기 때문에 그 주사를 맞는 동안 고혈압이라든지 또 심장이 약간 불규칙하게 뛰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모니터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들으시는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 2차 면역 억제제인 것 같은데 2차 면역 억제제는 일단 언제 누구한테 써야 되느냐 네, 세 가지 경우에는 쓰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스테로이드를 4주 이상 먹었는데도 진백료가 계속 나올 때 그러면 당연히 스테로이드 이외에 또 다른 약을 추가해야 되겠고 2차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를 끊을 수가 없을 때 계속 써야 될 때 끊으면 재발하고 그런 경우에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 되겠고 그 합병증이 동반하는 재발이 있을 때 또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일부 그러니까 재발을 굉장히 많이 하는 환자들에서 경우에 따라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는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고 효과도 효과도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부작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면역 억제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을까 항상 의료진하고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 안타까운 것은 어떠한 면역 억제제가 제일 좋다, 이거를 처음엔 꼭 써야 된다,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 나이나 이런 것들 재발 정도나 이런 걸 따라서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로리무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제는 이름은, 회사에서 나오는 이름은 산디문, 사이포렌, 프로그랍, 타크로벨, 이런 약제들로 나오고 있고, 이 두 가지는 칼시뉴린이라고 하는 면역의 전달 물질인데, 이런 거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둘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형제 같은 약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제들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재발을 굉장히 많이 할 때, 스테로이드를 끊을 수 없을 때, 스테로이드에 변해가 오지 않을 때 사용을 하고, 이 약제들은 하루에 2번 12시간 시간 간격으로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데, 이 약을 먹으면은 주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로니무스 같은 약들은 몸무게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을 먹으면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사람들에 따라서 용량이 또 그때그때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체내에 있는 용량을 보고서 이 약 용량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내에 있는 농도를 재기 위해서 피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할 때 약 먹기 직전에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싶은 의료진이 알고 싶은 것은 약을 먹기 직전에 몸에 있는 사이클로스포린이나 타크로리무스의 농도이기 때문에, 약을 먹고 검사를 하면은 이 농도가 확 올라가게 되겠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하는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약 먹기 직전에 검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약을 아마 처방 받으실 때 다 들으셨겠지만, 자몽이나 자몽 주스를 먹으면은 이 농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마시라고 교육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은 도대체 얼마큼 먹어야 되냐? 일단은 한 번 먹는다고 하면은 최소한 6개월 개월은 써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먹자마자 효과가 바로 오면 좋겠지만은 효과가 좀 늦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개월 정도는 기다려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 보고, 6개월 개월이 지났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약을 중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 두 가지가 형제와 같은 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둘 중에 무슨 약을 써야 되느냐, 뭐가 더 좋냐. 지금까지는 효과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효과는 거의 비슷한데,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재발을 많이 했던 환자들한테 쓰면은 재발률이 한 반 정도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 스테로이드에 권해가 오지 않은, 반응이 없었던 환자들도 사이클로스포린이나 타크로니무스를 쓰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완전히 단백뇨가 없어지고, 한 3분의 1 정도는 그 단백뇨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단점은 이 약을 쓰다가 끊으면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3분의 2 정도에서는 약을 중단하게 되면은 다시 재발을 하게 되는데, '그럼 약 계속 쓰면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부작용을 보시면은 약을 계속은 안 쓰게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사이클로스포린하고 타크로리무스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부작용에서 조금 있습니다. 제가 얇은 글씨로 해 놓은 것은 그냥 공통된 부작용인데, 구역부터 설사 같은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좀 흔히 느낄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약을 쓰는 목적은 신장의 기능을 유지하려고 쓰는데, 약의 부작용으로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괜찮다가 장기간 사용하면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인형 인상 사용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약을 쓰다가 정말 좀 장기간 괜찮다 싶으면 약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혈당, 탈모 같은 부작용이 있는데, 사이클로스포린을 사용하면은 얼굴에 털이, 몸에 좀 털이 많이 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잇몸, 그러니까 이에 이렇게 분홍색 부분이 좀 부어오르는 그런 부작용, 또 외모가 조금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타크로리무스에는 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생길 때는 타크로리무스로 바꿔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이코페놀레이트인데 셀셉트 마이렙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쓰고 사이클로스포린이나 아니 사이클로스포린이나 타크로리무스 동일한 적용증 그럴 때 사용을 하면 되고 똑같이 하루에 2번 먹습니다. 부작용은 설사나 구토, 혈구 감소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효과는 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로리무스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 쪼끔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어 갖고 그런 거는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알킬록산이라고 부르는 약이고 이거는 보통은 재발을 자주 한다든지 약을 끊을 수 없을 때 사용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스테로이드가 안 듣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오래 쓰지는 않고 이 약 같은 경우는 8 주에서 보통 한 12주 아침에 한 번만 먹게 되는데 이거는 사용을 하게 되면 재발을 많이 하던 사람이 한 반 정도는 줄어든다. 반 정도에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약은 8 주에서 12 주만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원래는 항암제로 쓰던 약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불임이라든지 암에 대한 위험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12주 이상은 잘 안 쓰게 되는 짧게 사용하게 돼서 그런 장점이 있고 약을 끊어도 뭐 이 효과가 영구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뭐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효과가 있었으면은 영구적으로 효과가 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게 약을 쓰다 보면 백혈구가 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백혈구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피 검사를 좀 1-2 주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 검사를 좀 자주 하게 되고 만약에 백혈구가 떨어지면은 약을 잠깐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2% 정도에서는 소변에서 피가 좀 나는 일시적으로 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불임이나 암에 대한 보고가 있기는 한데 사실 저용량 지금 그러니까 신종으로 사용하는 용량으로 쓰면은 그런 위험도는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투키마브입니다. 리투키마브이 그래도 가장 최근에 나온 신종군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쓰느냐? 앞에 썼던 약을 썼는데 잘 안 될 때입니다. 스테로이드하고 2차 면역 지금 말씀드렸던 2차 면역 조절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재발을 계속하거나 전해가 단백뇨가 줄지 않을 때 아니면은 이런 약제들이 부작용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약을 사용하는 동안에 알레르기 반응 간단하게는 열이 좀 난다든지 좀 떨린다든지 중하게는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백혈구 그러니까 호중구가 감소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면역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심한 감염 보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감마글로불린이라고 보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이런 단백질들이 떨어지는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리투키마브를 쓰게 되면은 지금까지 썼던 스테로이드나 다른 2차 면역 억제제를 좀 줄이게 됩니다. 리투키마브 효과가 진짜 있냐?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리투키마브를 쓰는 사람하고 쓰지 않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쓰는 사람은 썼던 사람은 안 쓴 사람이 한 50% 60% 정도 재발을 했던 데에 비해서 6 개월이 지났는데도 리투키마브를 쓴 사람은 20% 많이 재발하는 것 확실히 좀 리투키마브에는 재발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발 횟수도 안 썼을 때 1 년에 3.4회 재발했던 사람이 쓰니까 첫 번째는 1.1 회, 두 번째는 0.8 회, 세 번째는 0.4회 확연히 재발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차 면역 억제제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다른 약제들 말씀드리면 고혈압제는 모든 고혈압제는 아니고 일부 고혈압제입니다. 라스 계열의 혈압약인데 이것들은 단백뇨를 한 30% 에서 적게는 50% 어떠한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이상으로도 단백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듣지 않고 약이 잘 듣지 않는 환자들한테는 항상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고혈압제는 사용할 때 혈압이 너무 떨어지는지 그리고 혈압약의 부작용인 전해질 불균형이나 심기능 저하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체크하면서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뇨제입니다. 이뇨제는 앞에 조민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 것처럼 부종이 심할 때 알부민하고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고
이뇨제도 몸에서 소변을 좀 많이 빼는 거기 때문에 몸에 있는 전해질, 뭐 포타슘이라든지 뭐 이런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는지 좀 주의를 하면서 써야 되겠고, 그다음에 알부민은 주사약인데 부종이 아주 심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알부민을 주사를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붓기도 줄어드는 것 같고 오줌도 많이 누는 오줌도 막 늘어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금방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효과는 금방 없어지게 되고,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다든지 폐에 물이 차는 것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었을 때 항상 알부민을 쓰지는 않고 꼭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알부민을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자가 집에서 소변 검사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변은 아침 첫 소변을 하는 것이 이렇게 농축이 됐기 때문에 가장 좋겠고, 이거를 때 컵에다 받아서 요 시험지봉에 잠깐 담그고 난 다음에 털어 갖고 꼭 이게 비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교하셔 갖고 체크 어느 정도가 나왔나 체크하시고, 언제 해야 되느냐, 만약에 단백뇨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맨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 단계 이상이나 나왔다라고 하면 다음날 꼭 하셔야 되겠고, 열이 나거나 좀 붓는 것 같거나 아니면 감염이 된 것 같 감염이 좀 내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하고 뭐 설사를 많이 한다, 단백뇨가 나올 것 같은 위험이 있다고 하면은 매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좀 관리가 잘 되고 유지가 잘 됐다, 첫 해는 한 주 2회 정도, 그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더 숫자를 낮춰서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떤 보호자분들께서는 몇 년 동안 관해 상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소변 검사를 하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선 관심을 가지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너무 걱정이 많이 하시고 그러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